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5일이죠. 9월 5일, 지금 일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잘못된 그 매매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잘못된 트레이딩 습관, 매매 습관이요. 이 고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저도 이제 그 트레이딩의 그 잘못된, 매매 습관이 좀 있어요. 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생활의 습관을 우리가 이게 인간은 이게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될 동물이야. 교육을 받아야 될 동물이죠. 자, 그러기에 해외 선물 입문 시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기죠. 그래서 항시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죠. 좋은 매매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자, 제가 가르치는 교육생의 경우 면접 상담을 제가 하죠. 항시. 예. 제가 이 사무실에서 꼭 면접을 합니다. 그냥 교육을 안 시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질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배우려는 열정과 어떠한 의지가 또 집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얼굴을 보면서 상담하게 되면 그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물시장에서 해외 선물시장에 경력이 많으면서도 제가 교육받으러 찾아온 자 보면요, 경력이 많은 자인데 성공했으면 오겠어요? 패자니까 오죠. 그래서 패배한 자는 이제는 가르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번을 제가 해봐도 안 돼. 왜냐하면 잘못된 매매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다. 고착화. 이 잘못된 매매 습관을 자기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안 해. 그리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차트 보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는 그 이평선 차트, 우리 증권회사에서 나와 있죠. 증권사 차트를 기본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일목산인이 썼더니 그것을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저도 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론 구름대가 있고 물론 그 차트도 매매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더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이평 차트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제가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세계의 해외 선물 트레이딩의 명저들을 보면 전부 다 이평선 차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또 이런 그 전문가 강의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5개인데 3개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쉽게 가르치려 하죠.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이평선이 5개인데 5개와 그 다음에 또 있죠. 이제 전일 저가, 고가, 당일 시가, 중앙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피봇 1차, 피봇 기준선, 피봇 1차 저항, 2차 저항. 이것도 다 지지저항선으로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걸 다 빼버려. 그 빼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이 차트 유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단순히 이평 3개만 쓰면요, 문제가 좀 있겠죠. 물론 이제 전일 저가, 고가, 그 다음에 당일 시가, 이런 거, 이 피봇 종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더군다나 그것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일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것은 전일에 있었던 거예요. 전전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트 볼 때 전일 종가 저가 이것은 이 지지와 저항의 로 개념으로서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그 위치의 평균치가 이평선이잖아요. 그런데 이평선 3개인데, 아니 5개인데 3개를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지와 저항이 2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손실폭이 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전문가방에서 차트를 배운 이런 것들이 보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니 선물시장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패자 안에는 쓰레기, 제 표현은 그래요. 쓰레기를 표현하는데, 잘못된 차트 공부 및 매매 습관이 많이 쌓여 그것을 비워야 하는데 비우지를 못해. 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고착화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무척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잘못된 매매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좀만 신경 쓰면. 왜냐면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실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귀 찼다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자꾸 그 공통적인 것이 나와. 그러면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렇지 않아야 되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게요, 뭐 한두 달 사이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자, 여기서 쓰레기라 하면 올바르지 못한 차트 공부와 꼼수와 같은 매매 기법과 심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꼼수와 같은 매매 기법과 심리, 이걸 내가 일명 틱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틱틱이요. 그 틱틱이 하게 되면요, 짧게 치고 짧게 빠지고, 그것은 우리 매매로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그 틱틱의 고쳐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추세 강도라는 거니 크게 먹지를 못해.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틱틱이 같은 이런 꼼수와 같은 매매 기법이 있죠. 또 이런 거 있죠. 20팀 먹고 자르고 또 10팀 먹고 자르고 이런 게 있죠. 그것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매매 기법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10팀 먹고 20팀 먹고 하는데요,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본이 40, 50팀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 100팀, 200팀이죠. 그러니까 틱틱을 하다 보면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꼼수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전문가방에서 보면은 뭐 20틱에서 끊고 뭐 하고 그러면서 잠깐 내려오면 끊어주고 20틱 먹고 끊고 하면서 그에 합해서 100틱 먹었다. 물론 100틱 먹은 것은 좋겠죠. 그러나 그게 고차화되면요, 그런 매매 기법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꼼수라니, 그런 TP 같은 꼼수란 대의명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고차화되면요, 여러분이 큰 틀에서 매매를 못하게 돼. 그래서 추세 강도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추세 강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한 자들의 어떤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00티, 200티는 뭐 금방이죠. 추세 강도가 붙는 변동장대에는 분명히 이 추세 강도가 붙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우리가 다계약으로 대응하면요, 뭐 한 번에도 수백만 원씩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 해외 선물은요, 레버리지가 꽃이에요. 레버리지가 꽃이다. 그런데 그 레버리를 사용할 때 추세 강도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럼 추세 강도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 변동장일 때 어떻게 추세 강도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이평선이 수렴해서 확산될 때 또 그 추세 강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TT 같은 꼼수를 하면은 성공적 트레이드가 될 수가 없죠. 자, 기초부터 기본적인 매매부터
성숙화되는 매매 과정을 점진적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를 부단히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단타부터 중타에 연결된 장타, 추세 강도를 이용하고 하느니 그런 과정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보면이 이 꼼수란 것은 일시적인 탐욕이야. 일시적 탐욕 등으로 간단하게 쉽게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죠. 간단히 그냥 틱틱이 치면은 간단히 얼마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꼼수만 배우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패자의 길로 헤매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면 이 틱틱이 치고 꼼수로 이게 배워놓으면 일시적인 수익은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자가 되게 돼 있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지나가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돈을 잃었는가? 왜 내가 손실을 이렇게 많이 받는가? 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것은 수익이 이렇게 손실로 확정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트레이딩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고치지 않는 한 여러분 손실은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될지 모르나 중기적으로, 지금 말하면 하루 이틀 수익 내고 일주일도 안 가요. 바로 손실이야. 바로 수익 좀 낸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잃어요. 더 잃어. 자, 무엇이든지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세상 이치가 그죠. 배움이란 것은 올바르고 정직해야 되며 이게 진리죠. 그리고 착실한 자세와 절실함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내 잘못된 트레이딩 습관을 고치고 옳은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 절실함이 가져야 돼. 절실함을. 이 거대하고 이 해외선물 시장은 무궁무진하죠. 이 거대하고 무궁무진한 해외선물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차트 기술 또한 심리 등을 철저히 공부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기본을 벗어난 트레이더는 패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며, 이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패자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것이며 이미 제가 예전에 강의했지만은 이미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패자인 것입니다. 이미 패자야, 패자. 패자인데 자기는 수익을 낼 거, 승자라고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패자인 거예요. 저도 이제 잘못된 매매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역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서 하단 지지받고 쫙 올라치죠. 올라치면 여기에 하락각이 딱 내려와.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요 사이를 갖다가 참 애매하죠. 요 사이에 제가 실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1년 이상 가더라고. 1년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트 윗 훈련법이란 거 있죠. 제가 쪽지에 포스트 위에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놔. 그래가지고 붙여놔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매매 습관 있죠. 그것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써놔. 정말이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트 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종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딱딱 써놔요. 써놔. 그래가지고 이걸 나열을 하죠. 이게 나열을 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쓰고 계속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에 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고쳐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쳐지고, 하나가 또 고쳐지고, 또 하나가 고쳐지고, 이제 요즘에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기록을 해요. 예, 같은 반복, 같은 그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고. 거의